안녕하세요. 자, 모모쌤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주제는 감정이라던데요. 네, 감정 노동이라고 들어보셨죠? 자, 우리 청년들 감정 노동 직군에 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이슈가 많이 됐었던 갑질 논란, 감정 노동자들의 인권은 어딨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제가 오늘 솔루션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요식업이나 네. 백화점 네. 이쪽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 그쵸, 서비스업 이런 데 많죠. 사실 저희도 감정 노동이라고 해요. 상담사들도 그 직군에 들어가 있긴 한데 자신의 감정 이쪽에 내가 하는 일에 상당히 많이 로드가 걸리는 건 상당히 지치고 내가 어떤 사람들을 서비스할 때도 내 감정선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이런 데서 되게 지치는데 상당히 많은데 우리 조카 PD 있잖아요. 감정 노동자들의 우울증 있잖아요. 일반인에 비해서 몇 배 정도 되는지 아세요? 일반 사람들보다 그래도 한 두 배. 그쵸. 그 2배여도 많은 건데 실제로 무려 4배 정도 높다고 해요. 그리고 강원도에서 조사한 강원도 내 감정 노동자 업무 환경 보고서를 보면은 10명 중에 6명이 폭언, 폭행 이런 피해를 입었다고 하니 진짜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10명에 6명이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감정 노동을 했다라고 해서 거기서 그냥 나는 감정 노동 직군이고 좀 우울해 이런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 상담센터에 되게 많아요. 이런 이제 감정 노동으로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분들, 우울증 호소, 우울증뿐만 아니라 공황장애까지 많이 오시고 불면 이런 것도 많으시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조카 PD 만약에 내가 감정 노동 직군에 있어요. 그러면 힘들다고 회사를 그만둬야 될까요? 아니죠.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버텨야죠. 그쵸.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환경을 벗어날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하면 이 감정 노동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처리하고 다루어야 되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요. 서비스 직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우울증이긴 우울증인데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미소 우울증? 가면 우울증?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봤는데 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네. 힘들어도 계속 웃어야 하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어느 이제 서비스를 하는 그런 어떤 가게나 직장 그런 데 가면은 근데 항상 웃고 계시잖아요. 고객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러고 그 고객이 제가 이렇게 말하면 갑질하고 난리치면 고객님 진정하세요. 그러면서 계속 웃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일컬어서 가면 우울증이 좀 심각하게 있다. 그러니까 미소 짓는데 그 안에 속은 썩어 들어가는 거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본인은 그쪽 직군은 아니신가요? 저도 아르바이트를 이제 워낙 많이 해봐서 이제 경험을 해봤으니까 어떤 기분인지는 알거든요. 저도 술집, 노래방, 식당 그런 데서 일을 많이 봤거든요. 실제로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생계를 위해서 계속 이어서는 가야 되지만 진짜 내일 당장 또 그 현장에 가서 일해라 그러면 진짜 괴롭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분들을 위한 솔루션을 좀 들고 왔는데요. 혹시 감정 노동이라는 말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혹시 아세요? 그건 모르겠는데요. 생각보다 이 단어 자체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진 않아요. 제 생각에. 맞아요. 이제 감정 노동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회학자 혹실드라는 사람이 1983년에 마음의 관리, 그러니까 인간 감정의 상품화라는 책에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말 그대로 근로자 본인의 감정을 상품화하는데 이제 쓰고 있을 때 감정 노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념에 대해서 조금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때 우리 이제 청년들이 건강하게 어떻게 지켜가야 되겠나라고 했을 때 제가 2가지 솔루션을 좀 갖고 와봤어요. 그럼 이렇게 감정 노동 서비스 직군에 있으신 분들을 위한 어느 정도의 이제 솔루션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분노 조절 장애 이런 사람들 치료할 때도 예를 들어서 상사가 되게 분노가 폭발한다.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할 때 가장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중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 상황을 피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첫 번째. 그래서 첫 번째는 어쩔 수 없이 좀 피하기인데 예를 들어서 그 감정 노동하는 사람 중에 갑질하거나 진짜 폭발하고 이런 감정을
막 무슨 막 고릴라처럼 드러내는 사람들을 일단 이해해보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해한다기보다 이제 그런 사람 어떤 특징인지. 근데 거의 다 저 같은 경우는 감정 노동의 피해자도 오시고 감정 노동의 가해를 하는 갑질 그런 사람들도 오는 거예요. 이제 그 특징들을 보면 대부분 어렸을 때 뭐 어린 시절 결핍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막 공격성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분노의 그 뿌리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분노 조절이 안 돼서 막 충동성도 있고 욱하는 성격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감정 노동을 하는 청년층들이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감정을 쏟아낼 때 같이 대응을 하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분들은 분노라던가 뭐 어떤 뭐 폭발하는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형성돼 와서 그들의 문제 영역이기 때문에 직장 상황에서 고객으로 대했을 때 인간적으로 내가 한번 어떻게 저 사람하고 얘기를 잘해서 감정을 좀 캄다운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해결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 상황을 피하는데, 그럼 선생님 어떻게 피해요? 뭐 대화하다 그 사람들이 막 욕하고 그러면 내가 막 잠깐 피할게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얘기하다가 너무 그쪽에서 감정이 격해져서 막 막말이 나온다, 막 폭언이 나온다 그러면 고객님 죄송하지만 제가 하얀 거짓말 얘기 많이 하는데, 죄송한데 제가 잠깐 지금 뭐 화장실이 급하다, 제가 잠깐만 지금 급하게 좀 연락이 옆에서 잠깐만 비울게요 하고 이쪽에 조금 안정화하도록 말은 이제 그렇게 해놓고 잠깐 피해주면, 이런 갑질을 하고 폭언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15초에서 30초 안에 폭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만 좀 피신하는 거예요, 피신. 그러면 훨씬 그 다음에 왔을 때 다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갑질을 하거나 폭언을 한 사람들을 제가 상담을 해보면 그 사람들이 죄책감을 안 느낄 것 같지만 상당히 죄책감이 많아요. 뭐라 그러냐면 이런 사례인데, 이제 좀 각색이 됐는데, 선생님 제가 병원에서 너무 화가 나서 그 간호사를 쥐잡듯이 잡았다, 열이 받아가지고. 근데 간호사는 어쩔 줄 모르고 쩔쩔맸죠. 그리고 딱 병원에 나와서 커피를 마시고 정신이 드니까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지? 정말 그 사람한테 못할 짓을 했다. 거기 바로 올라가서 사과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든 적도 있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들도 죄책감이 있긴 하지만 요 감정이 막 엑스컬레이트 돼서 올라갈 때는 그게 조절이 안 돼요. 그게 그분들의 병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잠깐 피하는 거, 그게 현명하게 이제 그들을 대하는 방법이 될 겁니다. 저 이거 되게 이 방법 되게 좋다고 생각한 이유가 예, 뭐냐면, 예, 예를 들어서 예. 뭐 손님이 저한테 막 뭐라고 하면은 예. 아 선생님 저 정말 죄송한데 제가 예, 화장실 예. 너무 급해서 예, 잠깐 예. 다녀오겠다고 하면 예. 사실 생리적 현상이니까. 생리적 현상이니까 당연히 예. 가라고 하겠잖아요. 그쵸.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본인이 방금 막 크게 이렇게 성냈던 거를 다시 생각을 할 것 같아. 그렇지. 그러면 내가 좀 과했나? 라고 스스로 분명히 그 시간을 주는 그렇죠. 기회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럼 다시 왔을 때 민망- 약간 좀 차분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이. 아 그게 아니라 네. 저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이성적으로 대화가 풀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실제로 맞는 말씀이세요. 이게 감정노동 피해와 가해를 한 사람 제가 같이 만나보니까 이게 되게 큰 좋은 효과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보라고 하거든요. 감정노동자 피해군들에게. 그럼 지금 말씀하신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의외로 효과가 있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화를 낸 사람도 조금 민망해지는 타임이 이제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인드 리셋 기법. 마음을 리셋시키는 거예요. 근데 저도 많이 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 출근할 때, 퇴근할 때를 기점으로 해서 출근할 때 이렇게 제가 이제 행동도 하라 그래요. 이렇게 리셋 이렇게 시키듯이 누르듯이 버튼 누르듯이 해서 나는 원래는 뭐 이제 그냥 뭐 김철수인데 회사원 김철수가 된다라고 마음을 다시 한번 세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리셋을 해서 회사 그 문을 열고 들어갈 때는 내가 이제 회사원 김철수가 되어 있으니까 그때 필요한 어떤 페르소나 많이 들어보셨죠? 가면을 쓰고 내가 이 정도로서 이제 기능하는 사회적인 어떤 역할을 해내겠다 이렇게 하는데, 요때도 되게 많은 분들이 그럼 선생님 그럼 뭐 회사원이 돼서 가면을 쓰고 가면은 뭐 제가 다 비율을 맞춰야 되나? 그건 아니에요. 이제는 인권에 대한 어떤 그런 보호들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폭언도 심각하고요. 폭언도 이제 폭행과 같이 이제 적용이 되고 진짜 폭행을 당하시는 분들도 오거든요.
그거는 바로 멈춰야 되는, 경찰을 부르고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 감정 노동을 하고 있는 청년층들이 너무 다 그거를 다 참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수위가 넘어간다 싶으면 아무리 가면을 썼어도 벗고 본연의 본인 모습으로 본인을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생각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내 어떤 이제 경제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 현장이어서 그런 대처들을 잘 못하시거든요. 근데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청년이나 모든 분들이 우리도 사랑받는 한 사람의 인격체고 우리가 일하기 위해 태어났다기보다는 본인의 본질적인 사랑받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걸 꼭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로 되게 피해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본인을 보호하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시고 피해서 첫 번째 회피해보기, 두 번째 리셋으로 이제 어느 정도 내가 기능을 해보지만 정 안 될 때는 헬프미 하는 거. 그쪽으로 이제 방법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사실 이런 서비스직에 있으신 분들이 갑질을 맞아. 많이 당하고 네. 심지어 범죄에도 노출되는 일도 맞아요. 가끔 뉴스를 저희가 네. 접하잖아요. 네네. 그런 면에서 그런 분들이 좀 이 영상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정 노동이 이게 내가 치료받아야 될 영역인가? 이게 내가 케어해야 될 영역인가? 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누적이 돼갖고 와요. 예를 들면은 뭐 이제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이 있다 그러면은 한 막 30번 당했어. 근데 한 12월 겨울에 와가지고 선생님 이거 왜 이런가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꼭 본인의 마음에서 이건 내가 피해받았다. 뭐 이거는 되게 심각한 거다라는 그 어떤 인지가 되셨을 때는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상담사분들 많이 찾아가시고 정 안 돼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 악몽에 시달리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면 수면이 불편해지고 거기서 문제가 생기니까 오래 갖고 갈 필요 없다는 거. 그러니까 약물 치료도 해서 빨리 좋아지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호하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장치들이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좀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보호하고 이런 것들도 사회에서 많이 보호가 되는 그런 문화적 어떤 분위기가 형성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칭카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구독자가 얼마 없긴 하지만 칭카님들 어떤 제가 이제 뭐 이모 고모 컨셉으로 하는 거니까 궁금한 것도 좀 댓글에 많이 달아주시고 그 뭐 인스타 DM이라던가 어떤 이메일 주소로 해서 많이 주시면 제가 그런 사연들도 많이 다뤄주고 싶으니까 그렇게 많이 피드백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만날게요. 안녕.